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조란 맘다니가 앤드류 쿠오모를 이긴 방법? 그리고 메갈로돈 상어는 선사시대의 악몽이었습니다. 왜 멸종되었을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뉴욕 정치계에 일어난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단순한 선거 결과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무명의 33세 청년 정치인 조란 맘다니가 거물 정치인 앤드류 쿠오모를 꺾고 뉴욕 시장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앤드류 쿠오모는 뉴욕 전 주지사이자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진 정치인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경선 초반부터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 있었습니다. 나이 67세의 베테랑 정치인이자 노조와 억만장자들의 지원도 등에 업고 있었던 그는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강철 후보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상을 뒤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조란 맘다니. 퀸즈 지역구에서 활동하던 젊은 정치인이며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진보 성향의 후보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지지율 1%에 머물던 그가 쿠오모의 33%를 압도하며 단숨에 민주당 시장 후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맘다니의 승리 요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의 전략은 철저한 지상전이었습니다. 무려 5만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60만 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유권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듣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정치였던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도 명확했습니다. 임대료를 동결하고 공공주택에 7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저소득층을 위해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젊고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능숙하게 소통하며 셀카 스타일의 영상과 정치적 메시지를 결합해 젊은 세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티븐 콜베어의 토크쇼에 출연하고 팟캐스트에도 등장하며 미디어 노출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의 인기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린 계기는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의 공식 지지였습니다. 두 명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 맘다니를 공개 지지하면서 뉴욕 진보 진영은 단일 대우로 그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쿠오모의 전략은 과거형이었습니다. 지하철 치안 강화, 경찰 인력 증원 등의 정책을 강조했지만 변화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췄고 이는 현재 물가 부담과 주거비 상승으로 불만이 쌓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치 컨설턴트인 헨크 셰헨코프는 맘다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두가 피곤해 보였지만 그는 상쾌해 보였다. 또한 이번 선거는 순위 선택 투표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활용되었는데 맘다니 캠프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근로가족당은 맘다니 외에도 브래드 랜더, 에이드리엔 애덤스, 젤러 마이리 등 다른 진보 후보들에게 상호 지지를 독려하며 유권자들에게 우리 4명 모두를 투표지에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차례 투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맘다니가 꾸준히 상위 순위를 유지하며 최종 승자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경선 당일 쿠오모는 첫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맘다니는 득표율 43%를 기록했고 쿠오모는 36%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우편 투표 개표가 남아있지만 뉴욕 정치권은 맘다니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11월 본선입니다. 맘다니는 공화당 성향의 커티스 슬리와 무소속 후보 짐 월든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제3당을 창당한 현 시장 애덤스와 맞붙게 될 예정입니다. 쿠오모가 독자 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가벼운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선거는 단지 뉴욕시장 후보를 뽑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도전이자 새로운 세대의 정치 리더십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사례였습니다. 조란 맘다니는 이제 뉴욕 정치를 넘어 미국 정치 전체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정치 지각 변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맘다니가 본선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미국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다음 영상은 선사시대 바다를 지배했던 거대한 상어, 바로 메갈로돈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메갈로돈의 멸종 이유를 새로운 과학적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메갈로돈, 이름만 들어도 압도적인 이 고대 생물은 수백만 년 전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메갈로돈을 마치 현대의 백상아리를 수십 배로 키운 괴물처럼 묘사하곤 하죠.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메갈로돈의 모습은 사실과 꽤 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메갈로돈이 예상보다 훨씬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상어 생물학자 필 스턴스는 팩상아리는 어뢰처럼 생겼습니다. 앞은 좁고 중간은 매우 두껍죠. 그런데 메갈로돈은 정반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쭉하고 가늘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멸종된 상어 20종과 현존하는 상어 145종의 머리, 몸통, 꼬리의 비율을 비교하고 벨기에에서 발견된 11m 길이의 메갈로돈 척추 화석을 바탕으로 전체 체형을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메갈로돈의 체형은 백상아리보다 레몬상어에 더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레몬상어는 백상아리처럼 빠르게 돌진하는 포식자가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순항하면서 큰 먹이를 사냥하는 전략을 가진 상어입니다. 만약 메갈로돈이 이런 체형을 가졌다면 빠르고 민첩한 백상아리와의 경쟁에서 불리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메갈로돈은 왜 멸종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바로 이 체형의 차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약 360만 년 전, 바닷물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백상아리가 전 세계 바다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상아리는 메갈로돈보다 몸집은 작지만 더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게다가 백상아리는 어린 메갈로돈과 비슷한 크기로 성장하여 같은 먹잇감을 두고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었죠. 추운 바닷물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몸집이 큰 메갈로돈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먹이를 필요로 했고 동시에 고래나 물개 같은 대형 먹잇감을 두고 백상아리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제한돼 있었고 민첩성에서 밀리는 메갈로돈은 점점 생존에 불리해졌던 것입니다. 필 스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자가 없을 때는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첩하고 먹이에 더 빨리 도달하는 백상아리가 등장한 후에는 메갈로돈의 생존은 점점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환경도 악화됐고 결국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겠죠. 이 연구는 우리가 상상하던 무적의 포식자 메갈로돈 이미지에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상어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새로운 경쟁자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생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메갈로돈의 위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어는 여전히 진화와 멸종, 그리고 생존의 조건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생존은 단순히 크기나 무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갈로돈의 진짜 모습과 그 멸종 이유에 대한 최신 과학적 분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